네, 원조커피와 함께 네.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고요. 이제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가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 시장 안 열린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예. 네, 미국 시장은 어제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예. 메모리얼 데이가 혹시 어떤 날인지 또 아실까요? 예, 현충일 같은.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얘기로 바로 가야 될까요? 뭐 미국 어제 휴장이었는데요. 예. 파생상품 외환 시장하고 상품 시장은 열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가 98.8이 됐습니다. 오. 근데 이 부분은 오늘 김준성 대표님 오시긴 하는데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더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 시장이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느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 정부에서도 그렇게까지 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90, 그러니까 100 아래 떨어졌다가 일정 부분 떨어지면 좀 이거 위험하지 않냐 이러면 또 다시 올라오고 좀 방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하튼간에 달러에 대해서 떨어지면서 우리 원화는 여기에서 1,36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369원이니까 1,350원 연말 좀 강하게 보는 사람 정도가 저도 그렇게 표현을 좀 드렸는데 네. 1,350원 정도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뭐 거기까지 지금 이제 향해서 가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는 약간 올라왔고요. 그래서 위안화도 지금 7.18까지 떨어져 있고요. 엔화도 142엔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그리고 탈달러 그리고 그 상대 국가의 통화 가치는 좀 강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내고 있는데 요거는 비관세 협상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요. 독일 그 트럼프가 대EU 관세를 50%로 올릴 것을 권고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네.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프랑스가 저점이 마이너스 3.1%, 종가 마이너스 1.65%였고요. 독일이 금요일 날 저점이 마이너스 3%, 종가가 마이너스 1.54인데 이걸 7월 9일로 연기해서 그리고 어제 끝난 시장에서는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환율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독일은 지금 신고지수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냐. 방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방산 관련돼서 재정 확장 정책을 쓴다는 네. 부분, 그리고 이제 적자에서 터닝한다는 부분, 그리고 국제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부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는데 여전히 독일은 GDP 성장률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한 대여섯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나온 달러 자산에서 나온 자금들이 유럽으로 가는데 유럽에서 독일이 가장 선두이죠. 그래서 독일로 많이 들어간다. 이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혹시 그 독일은 아직도 3대 신용평가사 최고 등급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확인 못했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제 시장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미국 시장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달러 자산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미국 시장은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환율하고 지금 국제 시장 보면은 여전히 얘들은 원위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리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자산 운영사들에는 자금이 빠져나간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독일을 많이 갔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환율하면서 왜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환율이 이렇다는 거예요. 현재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말씀하시는지. 예, 그리고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니케이 225가 1% 올랐고요. 상해가 마이너스 0.05, 항생이 마이너스 1.35, 대만이 마이너스 0.53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어제 2% 올랐어요. 코스피가 2%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2% 올랐어요? 예. 그래서 2,644포인트고요. 2,650포인트가 직전에 두 번이나 돌파에 실패했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돌파하면 위로 상당히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또는 조정을 보일 때 아래로 멀리 가지 않고 요 부근에서 잘 조정을 보이면 돌파하면서 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다시 올랐습니다. 어제 오르는 부분들은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해 준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1290억 매수해 줬고 기관들이 4200억 매수했는데 기관들의 매수의 또 많은 부분은 금융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매수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시적으로 들어갔다 일시적으로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꾸준히 시장을 사는 추세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제의 상황이 소위 그 질적으로 좋았느냐 수급이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동시에 왜 들어왔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율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환율이 지금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5월 달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안 팔죠. 매수세로 전환되어 있잖아요. 작년 8월부터 4월까지 매도를 했잖아요. 네. 수매도를. 네, 네, 5월 달 네, 들어서 네, 이렇게 되는 것은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한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의 기대 요인이 뭡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는데 그것이 매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매수로 전환하는 부분, 그건 환율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정청 리스크, 그리고 재정 확장 정책, 금리 인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시장 친화적인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환율인데 환율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는 좀 우호적으로 움직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수급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전에 마이너스였는데 오후 들어서는 많이 오르지는 않고요. 강보합이나 소폭 상승으로 끝나면서 반면에 그 며칠간 하락을 했던 반도체 소부장들은 어제 한 3에서 5% 정도 반등을 했어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2차 전지도 LG에너솔루션이 3.3%, 삼성 SDI가 3.2%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뿌려지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주가 다시 어제 힘을 냈고요. HD 현대중공업 6%, 삼성중공업 4.6%, HD 현대미포가 3.8%로 어제 조선주가 좋았고요. 그리고 테마별로는 어제 유리판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렸죠. 유리판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피롭틱스가 16%, SKC가 8%, 캠트로닉스 8.6%, YCKM이 10%. 캠트로닉스? 요 종목들이 대표 종목입니다. 유리기판의 대표 종목이 나 되기가. 예전에 있었는데. 예전에 한동안 또 많이 유행했던 근데 종목입니다. 왜 있었을까요, 저는? 유리기판이었어요, 원래 여기는? 아니요. 예전에 캠트로닉스가 반도체 기판에서 기판이었어요? 기판에서 많이 올랐던 거. 왜 난 내 산 이유를 꼭 다른 분한테 물어볼까? 샀는데 내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 캠트로닉스가 그때 하여튼 뭐가 좋았던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테마 쪽으로는 이쪽이 상당히 강했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조선주가 강했고요. 그리고 반등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하면서 지수가 2% 올라서 2644포인트가 됐고 2650포인트가 올해의 고점 라인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1분기에 좋았잖아요. 네. 그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은 의외로 좀 쉽게 위로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일단 어제는 지금 환율이 떨어지면서 일단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제 매크로에 우리 시장이 매크로에 영향 받거나 또는 미국 시장 안에서도 보면은요 이제 수급적 요인이 더 크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관세 비관세 협상 지금 상호관세에 대한 협상 내용은 전체 시장을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지만 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산업별 품목별 협상에 따라서 섹터별 영향이 더 크게 움직입니다. 이게 우리 시장도 가만히 보면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우리 시장이 섹터별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보다는 이제 채권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우려가 더 큽니다. 그것은 이제 감세 정책이 하원에 통과가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해야 된다 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하고자 이제 푸시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부채 한도를 또 상향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국내적으로 지금 미국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채권 시장 변동성을 좀 확대하지 않겠냐. 그래서 채권 시장발 위기가 오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 변동성에 더 시장이 좀 주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특별한 게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 거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아스코가 이번 주 말부터 있고요. 미국 암학회가 네.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 의견들이 또 분분합니다.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얘기하는 쪽은 어떤 거냐면은 그 중국 수출 규제 있었잖아요. 네. 이걸로 인해서 지난번에 젠순왕이 직접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이익이 이만큼 줄었다. 막 이런 표현을 막 썼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의 부분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와요. 워딩이 나와야 돼요. 여기.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주가가 또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워딩 또는 원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시장에 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은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화살표로 쭉 써봤습니다. 매크로 방향성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은 미국 대비에 보다 작아요. 변동성은. 매크로 우려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 기대는 좀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유동성 부족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동성 시장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시장 신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 계속 시장에서는 여기서 아주 강하게 가는 그런 신뢰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우리 시장이 여기서 밑으로 베팅하기도 좀 어렵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는 거고 일부 종목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종목 장세가 순환이 되면 지수가 올라갑니다. 순환이 되지 않았을 때 지수는 이 근처에서 있다가 떨어졌다 그냥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순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번에 대열에 끼지 못하는 상반기에 상승에 끼지 못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상반기에 끼지 못했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금융주 중에서 증권주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은행주들은 좀 끼지 못했고요. 자동차가 못 꼈고 그리고 반도체도 여기 못 꼈어요. 네.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이제 요번에 끼지 못했던 데들이 움직여 주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은 지수가 2650 넘어서 2700 넘어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면 이 안에서 그냥 종목 장세가 계속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제가 하나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요. 2차 전지인데요. 네. 2차 전지 뭐라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걔들이 가지고 세게 움직여주면 물론 굉장히 좋죠. 네. 근데 그렇게 기대를 전혀 시장에서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시장에서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생뚱맞게 어떤 수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그림은 올해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보세요. 재작년에 이랬습니다. 작년에 이랬습니다. 또는 상반기에 이랬는데 하반기에 이랬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지금은 5월인데요. 올해 잠깐 5개월 동안에도 막 바뀌었어요. 시가총액이. 이건 1월 달이고 3월 달이고 5월 달이에요. 3등부터 바뀐 게 나오네. 이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있고 SK하이닉스 있는데 3, 4위가 바뀌죠. 중간에. 네. 중간중간에 바뀝니다.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월 달부터 3위가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그 밑으로 떨어졌고요. 여기 보시면은 현대차가 쭉 있다가 KB금융이 올라왔습니다. 현대차는 어디까지 떨어졌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아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 1월에 없었습니다. 3월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6위까지 됐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예. 이렇게 좀 바뀐 거고요. 여기에 있던 셀트리온, 기아 이런 거 있잖아요. 없어졌네. 이게 지금 셀트리온 여기 있다가 여기 지금 셀트리온이 없어졌습니다. 네. 여기 네이버가 있죠. 네이버가 네이버 지금 없어졌네. 3월 달에 있다가 네이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올라왔느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런 게 올라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의 분위기는 자동차나 2차 전지도 안 좋았고 LG솔루션 내려왔으니까요. 자동차 쪽이 좀 좋지 않았고 그리고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얘네들은 뭐 시가총액 비교가 안 되니까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건데 좋은 모습이라는 게 이제 조선주하고 이런 쪽이 좀 좋아졌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몇 개월 사이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몇 개월 사이에 바뀌었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쪽은 좋지 않고 쏠림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뭐냐면 이게 자주 바뀌잖아요, 여기요. 네. 자주 바뀌는 얘기는 순환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아주 자주 요 순서가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순환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점차로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빠지면서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쏠림 현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뭐 올 상반기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거라서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그 채권 시장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미국 국제 시장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면요. 베선트 재무장관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조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워딩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의 파괴적인 규제가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의 피해를 입혔다. 현 정부는 균형 잡힌 규제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장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 놓고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에 대한 2조 달러 규모의 단기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가 분명히 있고요. 네. 지금은 비트코인대로 있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막 퍼뜨리고 시장에도 나오고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여기 지금 오늘 뉴스에 안 가져왔는데 홍콩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금 법적인 제도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어요. 어제 통과됐다는 그런 뉴스가 네네.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네. 대선 정책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그냥 전 세계가 패션인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게 맞지 않는 거라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생각에. 이게 맞다 그러면은 막 전부 다 그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게 되고 그대로 가는 거고 시장은 그 유행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전부 다 유행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은 그것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코빗의 리서치 센터에서 보고서에는요.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법정화폐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은 준비자산 대부분을 단기 미국 국채를 구성해 발행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비례해서 국제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트럼프 가는 것 대통령이 같아요. 원하는 바가 저거잖아요. 예,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 할까요? 이렇게 가는 것을 뭐 의심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대로 이제 가는 길로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이 만약에 관세 부분을 가격의 소비자 부분에 전가하면 가격 통제를 검토하겠다는 워딩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해당 기업은 필요시에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입법,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가격 통제 가능성을 하겠다라는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이런 워딩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물가가 오르는 게 맞구나. 물가 오르는 게 맞구나. 네. 이게 지금은 당장 지금 물가에 지금 전이가 안 됐는데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여름 이후가 되면은 이게 물가 오르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여기서 이 워딩에서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진짜로. 이게 통제가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여기서 물가 더 올라가고 국제 수익률 막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상당히 또 시장에서는 나난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연준이 주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연준이 하반기에 나설겠죠.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연준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는 단계가 하반기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관세를 전가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 아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들어오던 게 관세 때문에 150에 들어와요. 네. 그럼 옛날에 150에 팔던 걸 이제 200에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때려잡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관세가 붙는데 가격을 소비자에게는 감세 그리고 저기 기업들에는 보조금 또는 관세를 하겠다라고 언급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또 돈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이제 그 다음 뉴스에 있는데 네. 이걸 전가하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예. 그거 이제 좀 뒤에 그거부터 먼저 할까요, 그러면? 네. 여기 보면요. 미국의 관세에서 버티던 현대차 결국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가격 인상 결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북미에서의 가격 인상 후
판매 감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을 대비해서 권역별, 차종별 생산 조정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자동차 보면은 지금 요번에 자동차 많이 막 급락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사실 네. 고점에 물린 사람은 지금 속상하지만 지금 자동차 제일 안 좋은 쪽이 또 하나예요. 제일 안 좋은 건 2차 전지지만 자동차 쪽이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보편관세 상호관세를 발표해놓고 상호관세는 7월 달까지 90일 유예했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 관세 25%는 품목별 관세라서 유예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금 소비자가에게 이제 전가해야 되지 않냐. 이거 도저히 이 상태로서는 이게 길어지면 안 된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아까 지금 전 프로님 말씀대로 어떻게 가격을 그냥 그렇죠. 이게 기업이 다 떠안아요, 이거를. 예, 예. 방법이 없지. 네, 그런 내용인 거고요. 네. 6번 뉴스도 비슷한 뉴스입니다. 뭐냐면 애플을 대상으로 얘기했지만 애플 얘기하다가 뒷마무리에 이제 삼성폰도 얘기를 했는데 스마트폰을 미국 외에 생산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겠다. 6월 말부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이나 애플에서는 삼성은 베트남에서 제일 많이 하죠. 애플은 중국과 인도에서 네네네.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 이제 이런 거죠. 생산지 이전을 하든지 가격 인상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생산지 이전이 그냥 바로 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워딩은 이렇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관세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지 이전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가격 인상을 하더라도 일부 모델에 대해서만 올리는 듯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워딩은. 네. 이 안에 물론 6월 말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다이얼을 돌려서 야 그러면 또 유효기간 줄게. 아니면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또 바꾸겠죠 말을.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삼성은 7월에 애플은 9월에 신제품 출시 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이 좀 이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애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애플은 나중에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어요. 의견을 들어줬습니다. 네. 애플에 그렇게 그냥 강냉강으로 계속 애플을 진짜 힘들게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이런 얘기를 해서 6월 말까지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봐야 되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이얼을 어떻게 돌릴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나 애플이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급한 대로 일부 모델에서는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가격 이제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전체적으로 네. 보면은. 그래서 일단 일부 모델에서 올리는 걸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공장을 져서 여기서 함께 뭐 이렇게 뭐 협상을 하겠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7번까지 뉴스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와중에 BYD는 22개 모델에 10에서 34% 정도의 가격 인하를 지금 단행을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무조건 이게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네. 전체 판매 95.8%를 차지하는 BYD 차종 중에서요. 중저가 브랜드 차량이 거의 95.8%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6월 말까지 할인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의 그 기사를 내용을 읽어보면요. 재고가 많이 쌓였대요. 재고가. 그 재고가 왜 많이 쌓였냐를 봤더니 이 소비자들이 중국의 소비자들이 점차로 저가 차보다는 스마트카로의 소비 성향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스마트카들이 가격이 좀 다운되고 있어요. 중저가 네. 차를 타는 사람이 스마트카들이 자유 다운되니까 그쪽으로 소비 성향이 바뀌면서 이제 싼 옛날 차들 이런 거를 안 산다는 거예요. 전기차 뭐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예. 그 중에서도 막 거의 자율주행에 예. 가까운 이런 차들에 대한 소비 성향이 높아졌다.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전기차, 일반적인 그냥 차량 있잖아요. 네네. 네. 얘네들이 재고가 기사에서는 4개월치인가 6개월치인가 쌓여 있다고 해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재고를 증가해서 재고를 털어내고 그리고 스마트카로 좀 전신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할인을 행사를 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 뭐 중국 내에 일 가능성이 큰데 네. 지금 다른 데 가격을 다 올리고 있는데 얘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상당히 좀 다른
생산 과잉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 얘기하면서 이 관세 얘기하면서 그 뉴스를 먼저 전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걱정하는 것처럼 물가가 오를 수 있다. 네. 또는 투자의 구루 또는 석학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그 관세 처음에 발표할 때 그 규모와 기간은 모르겠지만 물가가 오는 거는 자명하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4월달, 5월달에, 5월 초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 뉴스는 아까 공 기자님 뉴스를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려다가 못하는 것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종전입니다. 네. 종전.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지금 포로 교환하면서 막 공격을 막 해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말 안 듣고 있고 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는 부분은 트럼프 일가가 사적으로 돈을 버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독특해요. 그럼 가만 두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독특해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정치권에서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민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언론 통제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되게 사적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안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3번 뉴스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성 중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되찾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셰일 업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 오일 업계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첫 제목이 뭐냐면 10년간의 셰일 붐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내용을 봤더니 관세발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원유 수요가 위축됐죠. 고일 관세로 생산비가 급등했죠. 거기다가 트럼프가 오펙의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유가 하락 유도를 하고 있죠. 왜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네. 유가가 떨어지는 걸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유가 계속 60달러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셰일 가스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셰일 기업들이 시추 장비를 가동을 멈추고 경영난으로 긴축모드에 돌입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에 보면 뒷 얘기들이 뭐냐면 이 셰일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역 뭐라 그러죠? 로비? 후보금 뭐래요? 정치 후원금, 네, 후원금 네, 네. 어마어마하게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에너지 패권 되찾겠다는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어마어마하게 경영난이 지금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통도 맞았네. 4번 뉴스는 아까 공 기자님이 전해주셨는데요. 오픈 AI가 몇 달 내에 서울 사무소 개소를 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법인을 세우고 한국 당국과 그리고 기업들과 AI 인프라 모델 활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거 보여주시던데 저는 제 기사에서는 연합뉴스 기사는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2위 이런 건 안 나왔고요.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챗GPT 유료 구독자를 보유한 국가이다. 사용자 수 기준으로 그리고 오픈 AI 플랫폼 이용자 수를 이용한 개발자 수를 기준으로 즉 사용자 수 기준, 개발자 수 기준으로 세계 상위 10위 이내에 있고요. 유료 기업 서비스 사용자 수는 세계 상위 5위 이내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공기자님 2위라고 이거 하시는 것 같던데 제 뉴스 보도를 볼 때는 이제 5위 이내라고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할 수 있어요. 뭘 하면은. 포텐이 터집니다. 지금. 아직 터지지 못해서 그렇지 네. 포텐은 있어. 그런데 우리 이런 나라인데 이런 LLM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빨리 나왔으면 네. 예전에 카카오 네이버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네. 그럼 얼마나 좋았겠냐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지금 반도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세미나들이 중요한 세미나들이 다음 달에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제 이름들은 지금 생각을 못 한다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제 세미나들이 있는데 반도체 업계 석박사분들이나 원래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세미나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는 주식시장만 바라보면서 중국은 쫓아오고 그리고 저쪽에 미국이나 뭐 이런 쪽은 우리 도망가고 있고 중국은 쫓아오고 우리는 좀 어렵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엔가 반도체 그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반도체 괜찮다. 정프로는 계속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네네네. 괜찮다. 저력이 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에 갖고 있는 그 HBM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패키징 기술. 네. 이 기술은 아직까지 차이가 크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갈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의 도움 없이 못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쪽 업계 전문가들은. 네.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닌 이후에 그러면은 뭐가 될까? 그래서 어떤 쪽에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이 이제 시장에서 테마가 이루어지는 건데 AI 얘기하다가 오픈 AI 얘기하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번 6번, 7번 뉴스는 제가 전해드렸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8번 뉴스 하나만. 요런 것들은 원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왜 이게 뉴스화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느냐. 이게 마덱스라고 하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부산 백스코에서 28일 날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14개국 200여 개 방산기업 및 기관이 참가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참가를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송에서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죠. 네. 지금 왜 많이 관심을 갖느냐? 얘들이 제일 좋으니까 지금 하나에어로 하나시스테, 현대로템은 어제도 급등을 했죠. 이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이런 방위산업전에서 이들이 어떤 제품을 갖고 나오느냐 또는 여러 다른 국가에서 와서 참가해가지고 혹시 계약 체결이 있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네. 과거에 비해서 관심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28일 날 개막한다라는 뉴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이용자는 전 세계 한 10개 나라 안에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유료 구독자는 미국 다음 2위가 맞는 것 같고 예. 유료 비즈니스 네. 그러니까 회사들 예. 유료 비즈니스 회사들이 전 세계 5개 예. 5개국 안에 들어가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개인 구독자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가 맞는 모양입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뉴스 연합뉴스에서는 그냥 12위 내 5위 이내 이렇게 해놨네요. 정확히 네, 그 뭐 사람 그런 모양입니다. 예, 그렇게 네. 해놓은 것 지금 같아요. 뭐 제가 몇 뉴스 찾아보니까 그 정도 아마 하여튼 대단하다. 정말 와. 예, 기업들도 하여튼 개인들도 엄청나게 챗GPT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우리나라 관심이 네. 그런데 많잖아요. 챗GPT 들어가서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좀 있죠. 챗GPT 들어가서 질문을 딱 해요. 예. 그다음 후속 질문해요, 두 번째. 네. 두 번째나 세 번째 질문하면은 유료 가입하라고 탁 뜹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재미나이는 아직 그렇게 안 해요. 아닌 데들 있어요. 네. 아닌 데들 그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보고 하는데 그 탁 떠요. 재미나이는 가끔 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그쵸. 아니 우리 이사님도 쓰시잖아요. 예, 유료 예. 쓰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조 기자도 저는 2개 유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두 개를 써요. 네. 챗GPT랑 퍼플렉시티랑. 퍼플렉시티랑. 근데 그록도 쓰고 있어요. 저는 그록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X 그록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봐요. 이게 좀 하면서 어떤 게 더 낫나.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요, 그게 걔네들한테 다 시키고 맨날 노는 거 아니야? 생산성을 높인 거죠. 아, 그래요? 동일한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뭐 당연히 개발자도 아니고 네.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닌데 네. 다만 예전보다 진짜 편리해졌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시장을 보다가 어제 왜 뜨지?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유리기판이 왜 뜨지? 네. 그러면 유리기판에 대해서 검색하고 유리기판에서 공부하고 뉴스가 있나 이렇게 찾았거든요. 전에 그렇게 찾았는데 지금은 유리기판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얘가 뉴스부터 다 알려줘요. 네. 아, 대단합니다 진짜.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대단하고 오픈 AI도 대단하고요. 그냥 판만 깔아주면 된다니까요. 네. 난 진짜 이제 그 유튜브 유료 구독도 그 버티다 한 6개월 전에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나 해야 되나? 정프로님 그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거 그쵸 관심 유튜브 많은. 있죠, 넷플릭스 있죠, 챗피트 있죠. 유료 가입이 하다 보면은 너무 많아요. 진짜 이거 많아요. 빨리 이거 구독 취소 앱 하나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